김 여사 공천 개입 논란의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 씨가 검찰과의 11시간 반 동안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강혜경 씨와 두터운 친분이 있는 한 기자의 말에 따르면 이날 조사에서 또 놀라운 폭로가 나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제3의 인물까지 다음 11월 1일 국감에서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역대급 폭로를 준비 중이라는데요. 국감에서 강혜경 씨가 꺼낸 폭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검찰은 명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에 대한 소환 조사는 5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진 이상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듯 국민의 시선이 잠시 다른 곳으로 돌려졌을 때 김건희 여사가 또 집 근처에서 터무니없는 짓을 저질러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아프다던 김건희 여사가 KBS 사장을 그 밤중에 만날 이유가 무엇일까요? 김건희 여사가 아프다고 들어놓은 것이 슈라는 걸 온 국민이 다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뻔뻔한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KBS는 이전 김건희 여사의 디올 백뇌물 수수 혐의를 두고 파우치라며 명품 선물을 일부러 간략하게 축소시켜 보도한 바 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KBS 사장과 김건희가 따로 이렇게 은밀한 시간을 가질 정도로 돈독한 사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까지 꼬여 있어 정말 도대체 이놈의 정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서로 징그럽게 엮여있는 것인지 어이없기까지 합니다. 이번 국감으로 김태규가 이내 통하고 있는 적자들과 증자부터 다 아는 사이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 발각된 것입니다. 자기네들도 이렇게 엮여있는 꼬라지가 부끄럽긴 한 모양인데요. 대통령실이 고함을 지르며 어떻게든 이 사실이 보도되는 것을 막으려는 정황이 녹취록에 생생히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벌써 하루 사이에 엄청난 일이 연속적으로 터지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 간단하게 추격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외압에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버틸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찬범 KBS 뉴스9의 앵커가 KBS 사장 최종 후보로 선정돼 엄청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KBS 이사회는 23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면접 심사와 투표를 거쳐 박 후보를 사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박찬범 앵커가 사장으로 임명되면 KBS 최초 9시 뉴스 앵커 출신이자 지상파 3사 방송국종 최연소 사장이 됩니다. KBS 출신이라 방송국 내부에서 환영할 만한 인물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노조와 야권 추천 이사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찬범 앵커가 과거 김 여사의 뇌물 명품백을 가리켜 파우치, 외국 회사 조만한 백나며 김 여사의 뇌물 수수건을 축소하고 편을 들었었기 때문입니다. 때는 지난 2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대신한 KBS 단독 대담 녹화 방송 대통령실을 가다가 진행을 맡았을 때였습니다. 당시 박 앵커는 윤 대통령에게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 조만한 백이죠. 그 백을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 앞에 놓고 가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방송 이후 전국 언론 노동조합은 공영방송 KBS를 용산조공방송으로 전락시킨 낙하산 방민, 명품백을 명품백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진행자 박찬범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자리에서 물러나 영원히 언론계를 떠나라. 라고 비판했었는데요.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도 윤석열 대통령이 박찬범 앵커를 환대하며 시작된 100분간의 대담은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한편의 쇼였다. 곧 질타했습니다. 노조는 박 앵커가 마지막으로 한 질문이라곤 이 이슈 가지고 부부싸움 안 하셨냐? 뿐이었다. 현 KBS 뉴스9 앵커의 수준과 자질, 나아가 KBS가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를 목도하는 순간이었다. 곡변했습니다. 이어 노조는 일방적 변념으로 점철됐다. 공영방송 KBS가 국영방송으로 땡연방송으로 전락하는 치욕적인 순간이었다. 고 분노했습니다. 실제로 KBS의 방송 수준은 윤석열 정부가 KBS 사장을 바꾸고 PD와 앵커들을 온통 다 갈아엎은 후 쓰레기 같은 내용만 보도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윤석열 정부의 친일적인 행동과 뇌물수수 사건, 또 여러 특검 논란들을 보도할 때 KBS만이 이승만을 추원하는 방송이나 광복절을 맞아 일본의 가요, 기미가요를 트는 만행을 저질렀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최종 사장 후보로 결정되는 것은 당연히 국민들 정서에도 반하고 용납될 수 없는 일인데요.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는 성명을 내고 KBS 뉴스를 용산방송으로 만든 주범을 최종 사장 후보로 임명 제청한 것에 충격을 금치 못한다. 불법적 이사회가 사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 고 반발했습니다. 누가 봐도 용산의 개입이 확실한 대통령의 언론 탄압이자 언론 조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가짜 정보로 항상 오도되고 독재국가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윤석열 정부를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서는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먹사니즘뿐만 아니라 정말 삶이 달려있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북한을 도발하면서 용산은 현재 나락간 지지율을 만회할 생각으로 국민들을 전쟁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부를 고발하는 MBC에게는 권리의 미래에 가장 많은 경고를 날렸던 윤 정부는 계속해서 국민들을 조종하고 뜻대로 부리기 위해 박찬범 앵커를 KBS 사장으로 임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임기는 오는 12월 10일부터 2027년까지 무려 3년입니다. 이에서 3년간 방송 생태계는 얼마나 망가지게 될지 상상하기조차 싫은 상황입니다. 언론 탄압만큼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언론이 탄압되고 조작되는 순간 국민들의 뒤에서 모든 작당 모의들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정부를 빨리 끝내야 하는 이유가 또 생겼습니다. 다음 영상 함께 보시죠. 예, 오늘은 자유언론 실천선언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50년 전인 1974년 10월 24일 박정희 독재 정권의 언론 탄압에 맞서서 동아일보 편집국에서 180명의 기자 PD들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한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날 오후에 동아일보에 이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기자들이 동참했고 다음날 경향신문까지 31개 언론사들이 동참했습니다. 여기 언론인 출신들이 많습니다. 모두 노조도 하고 노조위원장도 하셨는데 그 뿌리가 바로 50년 전 자유언론 실천선언입니다. 이후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는 신장이 됐지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5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지금 우리 언론 현실이 어떤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른바 파우치. 네네. 외국 회사 조그만한 백이죠. 네. 그 백을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 앞에 놓고 가는 네.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예. 어제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선임된 무자격 이사들이 박장범 앵커, 바로 영상이 나왔던 저 사람을 KBS 사장 후보로 선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외국 회사의 조그만 백이라고 애써 축소한 사람이 KBS 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유언론 실천 50주년에 권력의 아부한 자가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고 국민들의 공분을 산 자가 공영방송의 사장이 되겠다는 겁니다. 박장범 앵커는 기자로서 특별한 성과를 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사장 지원서 제가 봤어요. 경영에 대해서도 어떤 역량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술친구인 박민, 김건희 여사의 머슴을 자처한 박장범에게 밀린 겁니다. 국민들은 김건희 정권임을 다시 한번 어제 여실히 봤습니다. 이제 KBS가 김건희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입니다. 김태규 대행과 이진숙 위원장이 불법적인 2인 체제에서 임명한 무자격 이사들이 불법적으로 사장 후보를 추천한 한편의 코미디입니다. 박장범 앵커의 사장 후보 추천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 지난 17일 법원에서 최초로 2인 체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판결이 나온 건 알고 있습니다. 인정 안 한다는 겁니까? 판결 내용은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판결은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효력이 알겠습니다. 발생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본의원이 않습니다. 지난 26일 날 그 이진숙 김태규 2인 체제에서 내려진 박문진 이사 가처분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인용됐을 때 2인 체제 위법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집행정지에서도 YTN 민영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모두 2인 체제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법원은 일관되게 2인 체제의 문제를 지적을 했고 지난 17일 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 판결문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위원들의 상호 견제와 통제를 통해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했고, 방통위를 이렇게 설립했다는 거죠. 위원 구성에 있어서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했다. 이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독립성 등 방통위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이다. 여기 판결문을 보면 2인 체제가 왜 위법인지 명확히 아주 자세하게 방통위법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판결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2인 체제로 방통위를 장악하고 불법적으로 이뤄진 모든 방송 장악은 무효고 원상 회복돼야 합니다.
지금 PD수첩 건뿐이 아니고 30건에 대해서 모두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됐고 첫 본안 소송에서 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위원장까지 1년 2개월간 2인 체제에서 모두 135건이 의결됐습니다. 모두 무효입니다. KBS는 이동옥 이사 의결, 박민 사장 후보 선임, 그리고 KBS 이사 7인 선임, YTN은 민영화 심사계획, 민영화 승인 의결, MBC는 3차례에 걸쳐 이사 선임이 의결됐지만 모두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진숙, 김태규 2인 체제에서 출근 첫날 박문진 이사 6명, KBS 이사 7명을 선임했습니다. 어제 이 7명의 무자격 이사들이 박장범 앵커를 KBS 사장으로 선임한 겁니다. 당연히 이 같은 2인 체제 의결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당장 원상 회복시켜야 합니다. 김태규 대행, 원상 회복 준비하고 있습니까? 전혀 준비하지 않고 그 판결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그리고 열거한 판결은 1심 판결 한 재판부의 판결이 지나지 않고 3심제의 사법 시스템 하에서 그 부분은 얼마든지 결론이 뒤집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열거한 여기 KBS, MBC, YTN 이 모든 사안이 무효 판결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예경 씨 외에도 제3의 인물이 폭로를 준비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해당 영상 함께 보시면서 시간 괜찮으시다면 여러분들의 고견 한 말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들 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1월 1일에는 운영위 국감에서 새롭게 공개할 내용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11월 1일 날 제가 밝히고 싶은 거는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제 주인이 누구였고 소유자가 누구였고 좌지우지한 사람, 그 의사결정한 사람이 누군지 이걸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강경혁 씨 말고 다른 제보자도 있어요. 다른 중요한 또 증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 증거도 있다. 네, 제가 그래서 그분하고 지금 얘기를 해서 그분도 같이 그쪽에 좀 나오시라고 제가 좀 설득하는 중이에요. 예. 지금 제가 단독 터트려주고 있는 건가요? 11월 1일에 추가 증이 더 나올 수 있다. 네, 이 그분이 아직 말씀이시네요. 결심 안 했기 때문에 예. 아직은 확정을 못해서 제가 지금 말을 못하고요. 네, 제가 지금 계속해서 그분하고 좀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십시오. 아니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지금 이제 결심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왜냐면 다 아니신 거죠? 덮었었으니까. 명태균 씨랑 김영선 씨 때문에 사실은 덮어 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억울하면 밝혀야 된다. 지금 강혜경 혼자 왜 이렇게 싸우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당신도 너무 지금 힘들지 않냐.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도 지금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시고 계시는데. 갑니다. 저는 그렇죠? 만약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강혜경 씨한테 조언을 한다면요. 강혜경 씨가 한 4번 정도 조사를 받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저기 국회 나오기 전에요. 분명히 주의를 줬을 겁니다. 밖에 나가서 말 조심하십시오. 잘못하면은 형사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 좀 약간 주의를 줍니다. 주의를 주는데 이 명태균 씨하고 강혜경 씨의 서로 통화한 내용 공개된 거 있죠. 그걸 보면은 명태균 씨가 상당히 아주 단답으로 탁탁탁 이야기해요. 근데 강혜경 씨 빨리 알아들어요. 이 말은 뭐냐면 두 분 간에 오래 일을 했고 신뢰감이 그만 쌓여 있다는 증거거든요. 증거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미 모든 게 언론에 지금 나왔죠. 관계는 그죠. 그러면은 검찰에서 나중에 당신 잘못 말하면 큰일 난다고 어쩐다? 이거 믿지 마십시오. 이거 겁주는 거고요. 끼껏 해봐야 지금 강혜경 씨가 처벌받는다 그래도 말 잘못하다 처벌받는 게 명예훼손이나 그런 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지금은 뭐냐면은 자료를 갖다가 언론에 공개하고 하면서 공개해가지고 여론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내 힘을 마련하고 가면은 수사기관도 함부로 못합니다. 그런데 강혜경 씨에서 겁을 내고 삐죽삐죽 하죠. 그러면 이제 사법 처리를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오로지 국민에게 말을 할 수 있는 마이크는 검찰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면 강혜경 씨하고 강혜경 씨 본인도 완전히 무너지고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님께서 제가 봤을 때 예. 지금 이제 두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이제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기 횡령으로 김영선 전 의원이 고발한 게 있어요. 이분을 고소한 게. 저는 사기 횡령으로 고소한 거는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건 이제 나중에 무죄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거는 걱정을 안 하고 이제 예를 들면은 선거 여론조사 같은 거 할 때 이제 조작했다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다 이미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는
강혜경 씨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고발해주는 입장인 거지 본인이 뭘 스스로 잘못하거나 돈을 먹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도 사실은 이분이 걱정할 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강혜경 씨가 혹시라도 본인이 뭔가 어떻게 될까 걱정한다? 이거는 넌센스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공격하는 이분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 지금 혹시라도 뭐 벌 받을까 봐 일부러 나와가지고 언론 플레이하는 거다 이런 얘기하는데 절대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해서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우리 박관청 경장님 말씀하기 딱 맞아요. 오히려 이럴 때는 본인이 그동안에 생각했던 걸 과감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팩트만 진실되게 오히려 공개를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공개적으로 행보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괜히 혼자 마음 졸일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도 우리 이제 댓글로 많이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듯이 많은 분들이 정말 지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서 지금 나와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믿고 정확하게 가는 게 제일 맞다고 봐요. 네. 그리고 강혜경 씨 입장에서는 주범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다 시켜서 한 일이고 그럼요. 한 일이고 그 횡령 사기다 뭐 배임이다 그러는데 그거 강희경 씨가 일을 갖다가 받아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법 영특의 고의를 인정시키기가 그럼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률적으로요. 그거 해봐야 재판가면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염려 마시고 이것은 진실을 밝히는 차원은 국민에게 공개해가지고 등이 없고 여론을 가야지 뭐 수사기관이 우리를 믿으십시오. 에이, 그거는 정말 좋은 저 허경영 씨가 공중부양한다는 거 똑같습니다.